네, 반갑습니다. DSA 컨설팅 대표 김대웅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 74기 2023년도 경감부 심층 면접 그 OT 영상이에요. OT 영상이고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발표였다더라고요. 지금 그 경감부 그 필기 범죄학 강의 준비 때문에 일단 너무 정신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칼부림 사건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예방범죄학 일종인 그 위기상황 대응 훈련 프로그램 개발 중인 게 있댔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기관이나 학회나 뭐 경호업체 이제 관련된 교육기관에서 이제 강연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뭐 예방범죄학 관련된 분야의 강연을 하는 건데, 이번에 또 그것 때문에 또 막 요청이 들어와서 정신이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어제 경감부 필기 발표인 줄 몰라서, 필기 시험이 7월 30일 아닌가? 발표가 엄청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네요. 원래 이렇게 발표가 나왔나? 지금 한 분이 그 면접 코칭 프로그램 이제 문의를 주셔서 알게 됐어요, 오늘. 그래서 OT 영상을 원래 이제 필기 합격자 발표 한 일주일 전에 준비를 해서 올려드려야 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밤에 퇴근해야 되는데 지금 또 제가 휴가 기간이 겹쳤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또 여름 휴가 기간이 어제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겹치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아마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변명하자면. 그래서 오늘 OT 영상은 최대한 간단하게 하고, 제가 지금 DSA 컨설팅 채널에 그 뭐 대통령 경호처나 국정원이나 아니면 경감부 그 다음에 경찰 면접 관련된 영상 많이 올려드렸는데 전부 다 공통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경감부 면접 준비생분들 문의 주시면 그 관련 공고문을 영상 모음을 쫙 보내드리거든요. 그거 딱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OT 영상에서는 기본적인 절차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경감부생들은 대부분 다 필기 준비하는 학원 그 면접 캠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경찰 면접 경감부 진행 방식 상세히 설명하니까 거기서 설명하는 일반론적인 내용은 다 생략할게요. 알겠죠? 생략하고, 보통 이제 저한테 경감부 면접, 심층 면접 코칭 받는 분들은 이제 합격자 필기 발표 나자마자 지금 5단계 프로그램 이수하거든요. 이게 내용이 어렵고 과제량도 엄청 많고 빨리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경감부생들은 보통 합격생분들이 추천해줘 가지고 이제 심층 면접 코칭을 받는 형태다 보니까 어느 정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면 서로 이제 이야기를 듣고 들어오던 분들이라서 괜찮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일단 기본적인 OT 내용 설명드릴게요. 절차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개인 면접 파트가 있고 집단 면접 파트가 봐요. 근데 이게 지금 운영이 잘못되고 있는 게, 집단 면접 파트 본 다음에 개인 면접 파트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계속 줄기차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안 틀어먹질 않아요, 지금. 네. 개인 면접 파트 보고 집단 면접 파트 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제 원래 지금 갑자기 2017년도에 그 문재인 정권 때 공공기관 면접 강화 압력이 들어오고 나서 면접관들이 4명씩, 원래 3명이었는데 4명씩 갑작스럽게 투입되는 바람에 이게 지금 원래 그 경찰 2단계 면접 테스트가 막 뒤죽박죽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형태는 어떤 형태냐면, 집단 면접 파트 때 실무진이 직무 상황 대처에 대한 능력치를 이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통 시사 이슈나 경찰 정책 등에 대한 이제 관심도 측정 분야 아이디어에 대해서 체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면접 파트에서는 경찰 면접 고위직 분들이 들어와서 이제 인성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생관, 인생의 가치관, 가치 기준점, 그 다음에
이제 직무 가치 기준점을 체크했어요. 원래 이제 원안은 그거예요. 자, 이 형태대로 봤을 때는 반드시 뭐부터 진행해야 돼요? 개인 면접 파트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고 어떠한 가치 기준점 하에 살아왔는지를 먼저 체크해야 되겠죠. 인생관이라는 가치 기준점으로부터 직무 가치관이 도입되고 국가관이 도출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 실무진 집단 면접 파트에서는 일종의 국가관 및 그 다음에 실무 대응 능력을 측정하는 거니까 이 사람의 개인적인 가치 기준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밥 먹으러 갈 때 짜장면 먹을지 아니면 돈가스 먹을지 피자 먹을지 친구들하고 이제 합의를 보려면 일단 내가 뭐를 먹고 싶은지 먼저 정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의 가치 기준점이 먼저 정해지고 나서 우리 공동체의 가치 기준점을 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순서가 반드시 개인 면접 파트 먼저 보고 그거를 들어왔던 면접관들이 집단 면접 파트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인생관 및 직무 가치관을 고위직들이 체크하면 안 되고 실무진들이 체크해야 돼요. 왜냐면 같이 업무를 보게 될 동료가 될 경찰관이 어떠한 직무 가치관을 가졌는지 알아야 되니까. 지금 그것도 잘못되어 있어요. 이게 원래 만들어진 프로세스와는 다르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제가 이거 고쳐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코칭했던 분들 중에 심리 분석관 있죠. 프로파일러 특채로 들어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요 심층 면접 관련된 운영 방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제가 그분들을 코칭할 때 제발 좀 이거 바로 바꿔봐라 하는데도 이게 전담 부서가 없다 보니까 제대로 안 돼요. 이게 제일 큰 핵심이에요. 그래서 경찰직은 삼성처럼 이 인재 개발에 관한 심층 면접 프로세스 자체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전담 부서가 없어요. 네.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경찰 퇴직한 사람들이 본인만의 직무 선입견에 갇혀가지고 경찰 면접을 가르치면 절대 안 돼요. 경찰관은 경찰 업무의 전문가지 인재 채용 프로세스에 있어서 심층 면접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네. 그런 내용도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많이 올려드렸으니까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절차 부분은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집단 면접 파트 먼저 보고 개인 면접 파트 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2017년도에 면접관들이 4명으로 갑작스럽게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순경 공채도 그렇고 경관부 시험도 그렇고 이제 집단 면접 파트에서 봐야 되는 내용을 개인 면접 파트에서 봐버리고, 개인 면접 파트에서 봐야 되는 인생 가치관 부분들을 집단 면접 파트에서 보기도 해요. 그게 커요. 그 다음에 경관부생들은 일단은 무조건 토론은 본다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심층 면접 프로세스는 NCS 기반의 심층 면접 기준점으로 운영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 이제 교육계 관련자들, 그 다음에 심리학 관련자 교수님들 전부 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협업식으로 이제 NCS라고 채용 프로세스 표준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심층 면접 프로세스도 표준화 작업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공기업은 NCS 기반 심층 면접으로 진행되는데, 경찰 심층 면접 프로세스를 개발했던 위원들이 그대로 NCS 개발 전문가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NCS 기반 심층 면접 프로세스상 면접의 종류는 상황, 그 다음에 집단, 경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지금 급하게 촬영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퇴근해서 자야 되는데, 경험, 상황 면접, 그 다음에 토론 면접, PT 면접, 이 딱 4가지예요. 그래서 경험 면접이라는 거는 과거의 경험의 특정 사건을 이 사람이 어떠한 가치 기준점으로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알면은 경찰관이 되고 나서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황 설정 질문이라는 거는 이제 일반인들은 경험할 수 없는, 경찰관이 돼서 경험할 수 있는 직무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 준거점으로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이 앞으로 벌어지게 될 경찰 업무상 일어나게 될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상황 면접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험 면접하고 상황 면접이 제일 핵심 주축이고, 토론 면접은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있는 어떤 특정 주제를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가는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협동해서 의견을 모아가는지,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는 게 토론 면접. PT 면접은 국가직에 있어요. 국가직에 이제 어떤 특정 주제를 주고 그 주제에 대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발표하고 거기에 관련된 질의응답을 하는 거. 그래서 7급 국가직 7급 같은 경우에는 PT도 하고 토론도 다 해요. 예. 그다음에 행정고시 5급 공채도 3박 4일 동안 집중 면접 검증 방식을 통해서 이 네 가지를 전부 다 합니다. 대통령 경호처도 예전에 합숙을 할 때는 이걸 다 했어요. 예. 그래서 대통령 경호처는 옛날에 저희 때는 6단계였어요. 6단계. 예. 제가 그때 보러 갔을 때는 6단계였는데 이 6단계를 지금 2단계로 추려서 경찰 쪽에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PT는 없어요. 없는데 토론은 반드시 진행한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고, 토론을 안 한다고 만약에 줘라도 이 면접관이 사회자 역할을 하면서 이제 집단 면접에서 자연스럽게 토론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순경 공채 같은 경우에는 청별로 우리는 토론 안 하는데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는 게 그 부분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다음에 따로 제가 영상으로 올린 게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기본적인 절차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경간부 면접의 특징은 뭘까요? 여러분들은 순경 공채 시험하고 다르게 초급 간부 양성 과정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리더십 부분이 제일 커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을 큰 틀에서, 그러니까 시야가 달라요. 실무진, 순경으로 들어간 실무진이 보는 시야하고 이제 간부진이, 초급 간부진이 이제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맥락을 잡아야 되는 부분은 더 큰 시야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능력치를 준비하는 게 제일 큰 관건이 돼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어떻든 이제 모든 가치 기준점이 기준이 되는 여러분들의 인생관, 인생의 가치 기준점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경찰 직무 가치관이 명확하게 성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국가를 바라보는 국가관이 어떻게 가치 기준점이 성립되어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어떤 시험 형태로 가도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우리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1, 2단계 때 요걸 합니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5단계인데 보통 경간부생들은 제가 그러니까 순경 시험하고, 그러니까 영상 강의나 교재는 똑같은데 여러분들이 해온 과제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요. 코칭을. 그래서 엄청 여기서 압박을 많이 받아요. 우는 분들도 있고. 예. 인생이 다사다난하게 살잖아, 보통은.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알아가는 과정이 제일 힘들어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쪽이. 그래서 이게 1, 2단계까지 가는데 보통 코칭을 3, 4회까지 진행하는 분들이 많아요. 3회, 보통은 3회까지 진행해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때 헌법학을 기본으로 사회 기본 개념을 가지고 이론 공부를 하는데 이것도 어려워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사법시험 2차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이 파트 하면서 기함을 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필기 과목에 헌법이 있지만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고 서술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제형법정주의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형사법에서 배우게 된 독과수의 원칙 있죠. 독과수의 원칙이 가지는 치명적인 딜레마가 있어요. 모순점. 무슨 말이냐면 불법하게 수집한 증거지만 이게 실제로 증거라서 실제로 이 사람이 연쇄살인범이라도 이 불법하게 수집한 증거, 유일한 증거라면 그걸 이유로 연쇄살인범을 처벌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풀어줘야 돼. 근데 사실은 경찰관이 도감청 좀 했다고 해서 도감청으로 불법하게 수집했다고 해서 증거는 맞지만 증거 능력을 부정하겠다. 이건 다시 얘기하면 이놈이 연쇄살인범은 맞지만 경찰관 네가 불법 행위를 했으니 풀어줄래 이거거든요. 이게 가지는 이 모순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모순점을 감내하면서도 현대 형사법이 이러한 중요한 원칙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배경을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배경. 그게 뭘까 이거예요. 경찰관은 일개 개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시스템의 안정성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이러한 내용들 위주로 이제 헌법학의 기준점으로 법 철학적인 내용이 깊이 있게 들어가요. 이게 어려워요, 이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또 헤매. 그래서 여기서 한 코칭을 또 2회 진행해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 저 그냥 일단은 그쪽, 여러분들 필기 학원에 비전문적인 면접 캠프에서 일단 하고 있으니까 일단 인성 파트 부분이라도 제가 확실하게 하고 들어갈게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수강을 늦게 하신 분들. 못 따라가니까. 근데 대부분은 경찰 간부 부생들은 5단계까지 끝까지 따라와요. 독을 품고.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과제는 또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는 게 3단계예요. 그럼 이제 3단계 때 이제 우리 법률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사회 구성 원리를 이제 이해하고 나서 이제 실제 이제 그룹별로 시사 이슈, 그 다음에 경찰 정책, 등 다양한 테마로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어떻게 핵심 쟁점을 잡는지 훈련을 해요. 이것도 어려워요. 근데 요거는 경감부생들은 좀 잘 따라와요. 확실히. 요게 이제 4단계. 5단계는 1에서 4단계까지 했던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수정하고 이제 정리하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게 경찰관 직무 상황 설정들. 뭐 예를 들면은 할머니하고 젊은 청년이 동시에 무단횡단을 했는데 경찰관이 할머니는 훈방 조치하고 젊은 청년은 스티커를 끌었어. 그래서 젊은 경찰이 항의한다면 무엇라고 얘기할 것이냐. 이 상황, 직무 상황 설정입니다. 이거는 재량권의 개념과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거를 이제 5단계 때 해요. 그러니까 1에서 4단계를 무사히 마친 분들은 그거를 따라올 수 있어요. 실무 매뉴얼 규칙, 그거 비전문적인 학원에서 그 질문에 대해서 뭐 하는지 알아요? 경찰관 직무 뭐 규칙인 건 뭔가 그 실무 매뉴얼 있죠. 그 일반인들한테 공개해서는 안 되는 거 현직자들한테 받아와가지고 그거 외우게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 질문에서 실무 종합, 우리가 이제 실무 상황 설정 질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법과 윤리의 괴리 현상.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재량권의 역할과 한계성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는지, 뭐 이러한 테마들로 직무 상황 설정들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게 5단계 때예요. 5단계 때. 그래서 과정이 오래 걸려요. 이게 보통 경감부생들은 5단계를 5회 코칭이 끝나는 게 아니라 순경 공채분들도 보통 6, 7회 끝나거든요. 경감부생들은 거의 7, 8회 코칭이 끝나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대번에 이제 8회차 코칭 금액을 입금을 해가지고는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일단은 한 2, 3회 분 먼저 코칭 수강 결제해서 받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필요한 횟수만큼 늘려나가야 돼요. 왜냐면 이게 진도가 개인차가 너무 심해서 어떤 분들은 1, 2단계 때 거의 2회, 코칭 2회로 끝나는 분들도 있어요. 빠른 분들은. 잘 없긴 하지만. 3회 평균적으로 끝나고, 근데 느린 사람들은 4회까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계별로 코칭이 몇 회가 필요한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무작정 많이 하지 마세요. 이게 이제 전에는 경감부생들하고 대통령 경호처랑 국정원이랑 그 다음에 경찰 순경 쪽 분들하고 막 일정이 겹치다 보니까 이제 주차별로 타임별 예약이 금방 1대1 코칭으로 진행됩니다. 저희 면접 코칭은 1대1 코칭으로 진행되는데 금방 마감이 돼 버리니까 이제 불안하니까 보통 한 8회분을 미리 수강 결제를 한 다음에 이제 3일에서 5일 간격으로 해야 되거든요. 3일에서 5일 간격으로 예약 신청을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뭐 요번에는 그렇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요번에는 그 일정이 좀 더 다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요번에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요번에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또 어떻게 갑작스럽게 진행될지는 잘 알 수는 없죠. 일단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한 2, 3회 1회는 안 됩니다. 1회 코칭 수강 결제는 안 받아요, 제가. 그래서 2, 3회 최소 2, 3회는 코칭 1대1 코칭 수강 결제를 하셔야 돼요. 1대1 코칭 수강 결제 하시고
저는 온라인 1대1 코칭을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1대1 코칭, 온라인 코칭 프로그램이 전화로 진행하는 건데 아주 퀄리티 있게 준비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네이버 네이버 DSA 제가 잠이 와가지고 네이버 DSA 컨설팅 카페에 오시면은 제가 이제 댓글에 링크 걸어 놓을게요. 그 간부 후보생 합격 수기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저희 면접 코칭 프로그램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했지?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요. 머리가 멍한데. 일단은 그 학교 수강 후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대1 코칭으로 진행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진행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여러분들 과제를 해온 온라인 코칭 프로그램이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1대1 코칭으로 기본적으로 다 받으시고, 마지막 회차 정도만 오프라인 1대1 코칭 받는 거를 추천드리고, 근데 경감고생들 중에 그냥 전체 다 온라인 1대1 코칭 해가지고 합격한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굳이 오프라인 1대1 코칭 안 하셔도 돼요. 코로나 기간 때는 제가 오프라인 코칭은 안 받았거든요, 아예. 그래서 효과가 다 검증되어 있으니까 온라인 1대1 코칭으로 하고, 면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자세나 뭐 모의 테스트 겸 해서 마지막 1회 정도는 오프라인 코칭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형태는 여러분들이 온라인 이론 강의를 보고 단계별로 과제를 작성해 오면, 과제를 작성한 걸 기반으로 온라인 1대 코칭은 전화로 같이 과제를 보면서 코칭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문체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양한 질의응답 기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도출하고,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어떻게 표현할 건지 코칭해 드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오프라인 1대1 코칭도 똑같아요. 과제 해오면 과제를 바탕으로 오프라인상 제가 코칭을 하니까, 오프라인 1대1 코칭 막 서울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KTX 하신 분들도 처음에 한 1, 2회 하다가 원장님 말씀대로 그냥 이 전화로 온라인으로 1대1 코칭하는 게 훨씬 낫겠네요 이라고 온라인으로 다 바꿔요. 그러니까 그냥 온라인 1대1 코칭 하세요. 알겠죠? 그게 여러분도 편하고 저도 편하고 쉬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확보가 됐어. 저는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기본적으로 온라인 이론 프로그램은 별도로 에어클래스라는 교육 플랫폼에서 수강 결제 따로 하셔야 돼요. 그건 저희 회사랑 아무 관계 없어요. 제가 대신에 1대1 온라인 코칭을 2회 이상 무조건 받아야 된댔잖아요. 2회 이상 받은 분들은 30에서 50% 할인권을 드려요. 50% 할인권 드리는 분들은 오프라인 코칭 최소 5회 이상 하신 분들한테 온라인 이론 강의 50% 할인권 드리는데, 경감고생들은 그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 이론 강의 30% 할인권 드린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온라인 이론 강의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5만 원 정도 하는데 30% 할인권 7만 원인가요? 상당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온라인 이론 강의를 할인받아서 수강 결제하시면 돼요. 그쪽에 가서. 저희 회사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저희 DSA 컨설팅 카페 카톡 플러스 채널에 상담 주시면 제가 공고문모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것도 제 댓글에 링크 다 달아 놓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고 코칭 수강 결제하고 싶어요 이러면 제가 저희 회사 계좌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 계좌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금액을 부가세 10% 포함해서 따로 계산을 해서, 계산도 제가 다 상세히 올려드립니다. 공공 모음에. 그래서 뭐 2회면 2회, 3회면 3회 그 해당 코칭 금액을 저희 회사 계좌로 먼저 이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거 확인하고 이제 수강 결제하신 분들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경찰 면접 온라인 이론 강의 할인권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에어클래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제가 올린 면접 이론 강의를 수강 결제하는 거예요. 그럼 그쪽 회사에 수강 결제요. 저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동영상 관련된 건 그쪽에다 물어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단계별로 몇 강까지 보고 과제를 해오세요 이러면 과제를 몇 강까지 보고, 여러분들 예약 1시간 전에 과제를 한글 파일, 안 되면 PDF 파일도 괜찮아요. 근데 한글 파일 중에 확장자명이 요즘 거에 보면 HWPT라는 확장자명이 있는데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안 열려요. 그래서 반드시 한글 파일은 HWP,
아니면 PDF 파일도 괜찮고, 아니면 그 MS 도스 파일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가급적이면 좀 자제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파일로 보내주시면 이제 그걸 보면서 저하고 같이 온라인은 전화로, 제가 전화를 드릴 거예요. 전화로 코칭이 진행돼요. 전화가 훨씬 더 몰입감이 있어요. 예, 오프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은 가급적이면 마지막에 모의 테스트식으로 한번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지금 OT 영상 제대로 안 보고는, 선생님 저 코칭 3회 받고 싶은데 제 그 경찰 면접 학원 그 필기 비전문적인 거기서 했던 과제 그 작성했던 내용 위주로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는데 그거 되게 무리한 행동이에요. 저는 그런 비전문적인 곳에서 여러분들이 엉터리 배운 거 안 해요, 코칭. 그래 봐야 소용도 없고, 저희 심층 면접 코칭 프로그램대로 진행해야 되고,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기본 방식이 제가 올려드린 이론이 엄청 방대해요. 그래서 그 이론을 온라인 이론 강의로 제가 말씀드린 강의까지 진도를 보시고 과제를 거기서 가이딩 해드린 대로 과제를 작성하고 그걸 기본으로 코칭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온라인 이론 강의 때 했던 내용들을 코칭할 때 또 다시 앵무새처럼 떠들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도 시간 낭비, 나도 시간 낭비. 이해 가시죠? 이거 절차에 대해서. 네. 그래서 온라인 이론 강의는 또 별도 구매해요. 그건 저희하고는 관계없어요. 근데 대신에 저희 코칭 수강 결제를 먼저 하신 분들한테는 면접 온라인 이론 강의 할인권을 드리니까 그거 활용해서 할인된 금액으로 보세요. 그쪽에 가서 보시고 제가 강의 한 대까지 과제 해오고 이제 코칭하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심층 면접 코칭 받고 싶으시면 제가 그 고정 댓글에 올라와 있는 링크 카톡 플러스 채널 DSA 컨설팅으로 먼저 문의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공고문 모음 보내드리면 그거 보시고 저는 일단 2회 또는 3회 코칭 하겠습니다 하고는 그 해당 횟수만큼의 코칭 금액 결제를 저희 회사 계좌로 해주시면 제가 아까 말한 그 에어클래스사의 온라인 이론 강의를 이제 제가 올렸던 온라인 이론 강의를 할인권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링크 타고 들어가서 거기 가서 그쪽은 우리하고 별개로 결제하시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온라인 예약 페이지를 보내드리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수강 결제하고 3시간 이내에 온라인 예약 페이지에서 3일에서 5일 간격이에요. 7일 간격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의무 규정입니다. 3일에서 5일 간격으로 해야지만 효과가 제일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수강 결제하고 나서 그날 바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일단 수강 결제하고 한 3시간 이내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제가 빨리 예약 승인을 해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계속 스케줄이 잡혀서 정신이 없어요. 따로 뭐 상담 직원도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수강 결제하고자마자 바로 제가 그 온라인 예약 페이지 링크 보내드린 거 보고 이제 예약 신청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3일에서 5일 간격. 거기에 나와 있는 타임 말고는 다 나머지 타임들은 스케줄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간혹 가다가 제가 직장인입니다. 그래서 저녁 말고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주말 말고는 시간이 안 됩니다, 원장님.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이러면 제가 스페어 타임이란 걸 배정해 드리는데 이 스페어 타임의 단점은 뭐냐면 제가 다른 분야의 코칭을 미리 빼놓은 거라서 그걸 이제 여러분한테 먼저 특혜로 드리는 거니까 환불이 절대로 불가능해요. 정규 타임에 예약을 하시면 그 환불 절차 규정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3일 이내에 환불하시면 70%는 환불을 못 받아요. 예, 왜냐하면 그거는 다른 분들이 그 타임을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뭐 5일에서 7일 전에 그 환불 신청하시면은 70%는 환불해드리고 10일 이전에 신청하신 부분은 전액 환불해드리고, 근데 아예 코칭을 안 받으면 행정처리 위약금이라는 10%의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이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알겠죠?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막 일부러 다른 학원에 막 스파이들이 와요. 그래가지고 자료 빼내가려고 코칭 수강 결제하면은 온라인 이론 강의 할인권 주니까 그거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못돼 먹은 직원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코칭 안 받고 온라인 이론 강의만 하면 그 할인권도 다 토해내야 됩니다. 금액으로. 알겠죠? 그 다음에 행정처리 비용 10% 위약금 발생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그냥 결제하고는 그냥 환불 안 했으니까 환불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오고 나간 부분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 이것도 전부 다 행정처리상 복잡하게 에너지가 소비돼요. 맞죠? 그래서 코칭 1회도 안 받고 단순 변심으로 그냥 전액 환불 요청하시면
전체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토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온라인 예약 타임에서 정규 타임에 예약되어 있는 거는 기간별로 퍼센테이지 전액 환불이 안 되고 뭐 30% 환불, 70% 환불, 100% 환불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저희 공고문 모음에 환불 취소 변경 규정이 있거든요. 그걸 꼭 면접 보셔야 돼요. 그거 안 보고 불이 뭐 있네 없네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제가 분명히 강조했어요. 보통 그런 분은, 경감분은 그런 분들 없어요. 근데 순경 공채분들은 별난 분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골치 아파져요. 제가 피곤하단 말이야. 갔더니 바쁜데. 경감부생들은 그런 분들은 없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환불 절차 규정은 명확하게 숙지하셔야 되고, 뭐 혹시 링크 들어갔는데 잘 안 보입니다 원장님 하면 저한테 따로 연락 주셔서 그 규정을 꼭 보셔야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온라인 예약 페이지에서 반드시 내가 3회 코칭을 신청하셨으면 3일에서 5일 간격으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이상 넘어가면 효과가 완전히 떨어져요. 여러분 손해요, 여러분 손해. 그래서 의무 규정이에요, 의무 규정. 3일에서 5일. 근데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를 들면 뭐 체력 시험이 겹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뭐 일주일 간격도 괜찮아요. 근데 이런 건 안 됩니다. 원장님, 저 체력 학원이 겹치는데 저녁 타임 좀, 스페어 타임 좀 안 될까요? 이런 건 절대 안 돼요. 그건 여러분들 체력 학원을 바꾸셔야 돼요. 시간대를. 네. 제가 전국 각지에서 그런 분들 사정 다 일일이 봐드리면 물리적으로 조정이 불가능해져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좀 빨리 그 면접 코칭 프로그램 수강 결제하시고 빨리 코칭을 받는 분들은 제가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그런 것까지도 어떻게든 배려는 해드릴 수 있겠죠. 맞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은 혼자지만 저는 수십 명, 뭐 다른 분야까지 막 수백 명의 분들을 동시에 이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그런 비공식적인 뭐 학원, 체력 학원 일정이나 이런 거 배려 못 해드립니다. 알겠죠? 근데 뭐 체력 시험일, 공식적인 일정 그런 거, 그 다음에 천재지변 이런 거는 저도 어떻게든 배려해 드려야죠. 맞죠? 기본적인 사항들은 제가 그 공고문 모음에 이제 다른 영상 링크들 다 보내드리니까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원장님한테 심층 면접 코칭은 최대한 빨리 받아요. 이제 경찰 간부 시험은 체력이 패스제로 바뀌어서 이제는 그냥 면접이 당락이 좌우해요. 필기하고 면접에서 당락이 좌우되는데 면접은 그냥 생점수예요, 이게. 일종의. 그리고 편차 커요, 경감부생들은. 그러니까 체력학원 그거는 여러분들 해보시면 금방 합니다, 금방.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그 순환식 체력 시험도 패스를 못할 정도면 그거는 그 체력적으로는 경찰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애초에 평상시에 운동도 안 한 사람이 그런 사람 떨어져야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운동을 조금씩 꾸준히 한 사람은 그 체력 시험 그거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지금 무조건 면접 준비부터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 있는 유료 멤버십은 지금 프로그램하고 별개예요, 별개. 보충 영상들이에요, 그거는. 교육 영상이라고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심층 면접 코칭 안 받고 유튜브에 유료 멤버십만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거 안 돼요. 그건 보충이라니까, 보충 역할. 네. 그래서 그것도 따로 제가 설명하는 영상 올려드린 게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MZ세대들이 문해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경감부생들도 똑같아요. 네. 문해력이 떨어지니까 심층 면접에서 편차가 너무 벌어져요, 이게. 그래서 그 유튜브 유료 멤버십에는 이제 문해력 특강, 그 다음에 실제 시사 이슈, 심층 면접 대비용으로 분석해 놓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만성형통 멤버십은 이제 제가 정규 프로그램에서 못 다루는 내용을 조금 깊이 있게 다룬 거. 그래서 정규 코칭 프로그램대로 진행하고, 그거는 격가지로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해서 수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개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추가로 궁금한, 그러니까 딱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해야 되는 거는 카톡 플러스 채널 DSA 컨설팅,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거리로 일단 문의부터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공고문 보내드립니다. 내일은 안 될 것 같고 1월 오전까지 어떻게든 공고문 정리할게요. 정리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쉬는 날이에요. 저도 좀 쉬어야지. 지금 합격 현직자분들이 이제 제가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다들 아니까 자기들도 지금 땡볕에 너무 고생하잖아요. 칼부림 사건도 있고 너무 고생한데, 현직자분들이 제가 항상 안쓰러운가 봐. 그래서 카톡으로 맨날 뭐 팥빙수 아니면 뭐 커피 막 이런 쿠폰 보내줘요. 그래서 뭐 원장님 이거 먹고 좀 쉬면서 하세요 이러면서,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이러면서 잔소리해 막. 예. 그래서
저도 좀 쉬어야 되기 때문에 원고문 모으면 일요일 날 최대한 정리해서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제 채널에 다른 영상들도 한번 쭉 보십시오. 도움 될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토론 프로그램 많이 보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